여고생 한 명이 다수의 중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촬영돼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소란이 일면서 학습권 침해 피해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박기승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발생한 해파리떼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새만금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건이 최근 전북에서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북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고생 한 명이 중학생들에게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전북의 한 아파트. 중학생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영상을 찍었고 애들 사이에 이제 파다하게. 중학생들에게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고생은 제 나이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10여 년간 손녀를 키워온 외할머니는 울분을 토하며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폭력을 몇 번씩 당하니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미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이런 정황을 포착한 해당 학교와 교육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관련법에 따라 피해 학생의 출석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우선 출석 정지와 함께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한 특별교육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사람교육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끊임없이 연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생겨서 교육당국은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진술 등을 토대로 성폭력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전문센터 등과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 여고생에 대한 입원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유출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다음 주 중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성폭행과 동영상 유포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소란이 일면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서 학습권 침해 피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 교감 선생님의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창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지난 3일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3학년 A군의 부적절한 행위 모습입니다. 폭력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교감 선생님도 맡고 있는 상태고 담임 선생님도 뺨을 맞은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급에서 난리를 피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교감이 맞거나 모욕당하는 장면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영상에 담겼습니다.
A군은 교감에 만류해도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는데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부모를 고발 조치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계도하지 않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사까지 폭행했다고 하면 응당 관할청인 도교육청이 직접 개입해서 고발 조치가 필요하고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스탠스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전교조의 지부의 입장입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A군이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학교 측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 등 관계 당국은 조만간 합동회의를 열어 이번 일에 대한 대책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회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 감소 지역 우선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안도 담겼습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 서명운동본부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발생한 해파리떼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일 논평을 통해 고창 어민들이 그물에 올라오는 해파리떼로 조업을 중단했다며 상시 해수 유통이 되지 않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이 해파리 폴립의 최적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파리에 따른 피해액이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와 전북자치도에 해파리 양식장이 된 새만금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부쩍 한낮에 더운 날씨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다가올 무더위를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여름철 최고 기온과 태풍, 댐 저수량 전망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봄 열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게 유지됐던 우리나라.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이 28도 이상 되는 시점은 목포는 7월 중순, 여수는 7월 하순부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 남쪽의 수증기 유입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때문에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예년 평균치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집중 호우의 강도도 강해지고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직접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남 지역에도 시범 운영되는데요. 이 문자를 받으시면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는 조치사항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3억 7천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댐과 조절지댐을 합쳐 52%의 저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년의 1.3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전남에는 한 차례 집중호우가 발생했습니다. 5월 5일부터 이틀 동안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겁니다. 때문에 주암댐은 한 차례 수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최대 초당 200톤의 수문 방류가 이뤄졌고 현재는 안정적인 저수량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여름 잦은 비가 예보된 만큼 댐 저수율 조절에 특히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수율이 예년 대비 높은 것을 고려해서 4월부터는 댐 최대 발전 방류를 하고 있고 5월에는
수온 방류 등을 통해서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 전까지는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댐 수위를 유지해서 홍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년보다 더 무더운 날씨와 함께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농어업 재해 보상 기준이 없고 농어업 재해보험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생산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소득 보장을 담보하는 농어업 재해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 농가에게 피해 금액 70% 이상을 지원하며 농어업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미국 종합처리장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북의 한 미국 종합처리장 직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쯤부터 미국 종합처리장의 수매 시스템을 조작해 5억 원가량의 납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납품 대금을 지급한 뒤 돈이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번 넘는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반복해서 출동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112차례에 걸쳐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허위사실 통보로 공권력이 낭비돼 죄질이 불량하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흔들리는 전북 수출의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 지원 사업의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흐름에 따른 수출 지표가 하락세를 이어감에 따라 수출 품목 및 대상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현장과 성과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분기 대비 10%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65억 불, 2020년 58억 불, 2021년 78억 불, 2022년 82억 불, 2023년 71억 불로 집계됐습니다. 겨우 반등한 실적이 지난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는 전북 수출의 고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정 품목과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출의 비중이 작아 안정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수출 품목이 부재하고 중견 중소기업의 수주 상황에 따라 월별 수출 실적이 유동적인 것 또한 이유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씨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 인지 선별 검사를 합니다. 대상은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살 이상 시민으로 치매 안심센터 전담 인력 3명이 대상자와 사전 연락 후 가정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치매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